자, 어떤 일이 있어도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홈런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오늘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 네. 초반에는 삼성전자 실적에 막 집중을 하다가 네. 오후에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깃장을 좀 놓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에 끼어서 약간 여기저기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것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조금의 제재를 한다 어쩐다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트럼프 1기 시절 생각하면요, 그 당시에는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 시즌 1 때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세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HBM 없이 너네 어떻게 AI 반도체 만들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보조금 안 주고 하면은 우리 베트남에다 지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뭐 조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 뭐 제재하고 뭐 이런 부분, 뭐 기존에는 뭐 그러면 중국에서 제재를 안 했었습니까?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존 수주 물량을 싹쓸이해가는 이 저가 경쟁으로 이제 물량을 수주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LNG 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MRO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또 여기는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고래 싸움의 과거에 새우등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없는 4년의 공백 사이에 중국이 준비를 잘 해왔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준비해왔던 대로 새우등 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양쪽에 수염을 하나씩 잡고 줄타기를 잘하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만 잘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이제 양국 간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지금처럼 이 부분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좀 완화가 될 것 같고,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에이펙 끝나고 한 11월 정도 되면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거는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오히려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소외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살살 눈치 보면서 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말씀을 드렸고, 자금이 또 이동할 수 있어요. 반도체만 주구장창 가서 5,000포인트를 찍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반도체에서 자금이 쉬는 구간에 다른 섹터로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섹터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금 이동을 우리가 관찰해두고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제가 오늘도 4번 타자로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는 일단은 뭐 코스피도 1% 넘게 빠지다가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코스닥도 장중에 2% 넘게 2.5%까지 막 빠졌는데 지금은 1%대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아까 살짝 보셨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좀 팔고 있는데 현물, 코스피 현물 오히려 매수를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여기서 오히려 저희가 기회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기회를 노려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고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조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과 함께 또 우리나라 상반기를 이끌었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주요? 네. 방산주가 오늘도 같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회를 주는 섹터가 바로 방산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휴식을 취해야, 사람도 뭐 요즘에는 마라톤 같은 경우 유행하잖아요. 네, 러닝에.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은 뭐 저쪽 을지로 종로 이런 데 통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한 10km 정도를 여러 데 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뛰어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정말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지 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심호흡하고 다리도 마사지 해주고 그래야지 뛰는 건커녕 처음에는 걷고 그리고 나서 또 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고 그런 섹터들이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주도주 중 하나가 바로 방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이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봄 정도에 한 5월, 6월까지만 해도 조방원 빼고는 다 안 움직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때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 이제 조방원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친구들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혹은 유지는 해야 되는데 대체 섹터가 뭐가 있냐라면 반도체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끝이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대체하고 메울 수 있는 거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이 조방원 섹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은 최근에도 한번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조선과 방산 오늘 이렇게 쉬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타이밍들이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만 않으시면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가장 뜨거웠던 화두들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방원에다가 제가 최근에도 계속 6월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반바지봇 이렇게 7가지 섹터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순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조금 쉰다라고 하면 제가 틈새 시장으로 알려드리는 놀고 먹자 섹터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 섹터에서 이제 자금이 순환할 때마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는 제가 크게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세요. 이미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주 잔고가 1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초반에 글로벌 시장 진출할 때 항상 가성비로 진출을 하죠. 자, 그런데 성능도 좋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쓰는 K방산이다.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먼저 채워야 되고 이미 수주 잔고가 많아가지고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이제 거의 막 10년 걸려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납기일 맞추는 데는 또 귀신 같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속하고 정확하고 가격도 좀 메리트가 높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4대 방산국가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 이 지위를 올라간 다음에 또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의 분쟁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방산이 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의 경쟁력을 올리는 겁니다. 국가의 방위력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쉽게 쳐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주 잔고는 더욱더 늘어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섹터로 방산 섹터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국가 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기술협력사에다가 지금 1,000억 넘게 1,134억을 투자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일부 뭐 AI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이제 뭐 LNM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뒤처지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방산 쪽에 로봇 드론 반도체 들어가는 쪽은 최첨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다 가장 먼저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이제 방송 무방하거나 하면은 또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미 사족보행 로봇 있죠? 네 발로 뛰어다니는 로봇. 그럼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등에다가 기관총이나 여러 가지 화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게 방산에선 이미 열렸다라는 거. 드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미사일 탄두에다가 유도탄식으로 해서 이 추적 시스템을 달고 갔었는데 이제는 AI를 부착을 해서 AI가 자연스럽게 만약에 추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 또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의 궤적을 자유롭게 이동해 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뛰어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센서 시장, 레이더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방산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방산주를 오히려 좀 기회로 삼자 이런 조정 중국 쪽에서의
목리 부리는 게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국방비 지금 많이 증액하겠다라는 네. 그런 정부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잘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대형주 중에 방산주 어떤 거 볼까요? 방산주는 그래도 좀 묵직한 종목들이 좀 많긴 한데 그쵸? 그래도 가장 든든하게 시총 5위까지 노리고 있는 종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에어로스페이스요? 보는 게 이게 또 요즘 말하는 정배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지금 네, 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과거에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때요?라고 질문하실 때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항상 말씀드린 게 저는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30만 원대, 40만 원,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고 그 이상 간다라고 해도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28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상승의 끝 무렵 잠깐 먹으려다가 그 짧은 수익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수익까지 안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면 28만 원까지 밀리면은 여러분들 손실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28만 원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말씀을 드렸고 12월 9일, 10일에 28만 원 아래를 주었죠. 그 이후에 지금 10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돌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휴식 구간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다. 제가 이제는 28만 원은 다시 볼 수 없는 가격이고 100만 원 아래면은 굉장히 참신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방사의 선봉장이다. 6회공을 그냥 넘나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미 글로벌 점유율이 이 자주포 시장이 69%를 넘어서 70%를 넘나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출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심지어 뭐 미국에서도 K9이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하면은 이제 수입을 도입하고 있다,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관심 갖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말 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제가 6회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그룹이 하늘 쪽에서는 뭐 이름에서도 에어로스페이스 아닙니까? 하늘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육지 쪽에서도 좋은데 해군 쪽이 약했는데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이 합류하면서부터 하나그룹 자체에서 그룹사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방산 기업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서 항공산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우주항공까지 우주로 날아가는 한화그룹까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든든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히려 지금 100만 원 아래로 할인 기간을 주고 있다. 네. 세일 기간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잘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른 종목 가볼까요? 이루타 종목으로요. 네, 이루타 종목으로는 제가 원래 가벼운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굳이 가벼운 종목 안 해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풍산을 준비했습니다. 풍산이요? 네. 제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삼루타 종목이나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원래대로라면요. 마치 금융주처럼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쵸, 네. 편안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아주 천천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이런 종목인데 뭐 무게감으로 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작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특성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읽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탄두는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이제 뭐 폴란드에서 이제 뭐 방산 관계자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계약을 앞두고는 우리나라 뭐 8대 방산 기업 이제 다 소집한다라고 하죠. 그럴 때마다 항상 필수로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풍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그리고 그 외 기업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풍산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제가 아주 묵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트레이딩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올해는 변동성도 심해지고 그동안 좀 억눌려왔던 이 힘들이 분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분수령이 국내 수주 잔고가 100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와, 탄두 시장 끝내주게 앞으로 좋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풍산이 그런 기대감을 모으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안정적이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제가 트레이딩도 꼭 이렇게 가벼운 종목만 아니라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중간중간 트레이딩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능력이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트레이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걸맞는 종목이 풍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풍산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2루타 풍산 알려주셨고요. 근데 호타준족은 3루타에서 봐야 되는데 네. 호타준족이 하나 더 있나요? 3루타 종목은요? 사실 방산 호타준족도 많고 그쵸, 트레이딩 예.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묵직한 종목도 많고 해서 오늘은 종목 선정이 너무 편안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에 배치만 하면 되느냐 타선만 중요했는데 네. 3루타 종목은 현대로템 준비했습니다. 현대로템. 네. 뭐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그쵸? 생각합니다. 네. 국내 유일의 전차철도 차량 쪽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그런데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이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아까 하나에로스페이스 때 말씀드렸던 방산 때 말씀드렸던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지위도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방산 쪽에도 너무나도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K2 전차 폴란드 뭐 수출해서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한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폴란드만 진출합니까? 중동에 진출하고 폴란드에서 구매해서 가니까 야 뭔데? 야 그거 뭔데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많이 사가는 거야? 이런 눈치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는 이런 유럽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차를 그냥 K2로 그냥 대규모를 계약해버리니까 아예 폴란드 체제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이런 규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폴란드에서 다 입증시켜 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도 모빌리티도 또 확장을 하면서 전차나 이런 뭐 철도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또 친환경 철도 기술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또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앞장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3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타준족으로 현대로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타준족 하나 더 3루타 현대로템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대망의 말로 홈런 종목은 뭘로 공략해볼까요? 네, 뭐 저를 보시면서 이미 알겠다는 눈빛을 보내셨는데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요? 네, 너무나도 쉬운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요 정도 다 나왔어요. 사이에서 나올 게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쵸. LIG 넥스원 지금 말로는 시즌 1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195% 올랐습니다. 네. 200% 가까이 올랐는데 5%가량을 남겨놓고 지금 다시 한번 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쪽에서는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함께 그냥 양대산맥이다라는 거 부정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어떤 수주가 나도 국내 수주도 그렇고 해외 수주도 그렇고 둘이 경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고성능 센서 쪽으로 그리고 통신 시스템 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영상 추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드론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적 보행 로봇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군 장비를 달고 사람이 가면은 뭔가 격추당하거나 하면은 인명사고가 나는 건데 금전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방산 쪽에 접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드론에도 좋아질 것이고 로봇 산업에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볼 때 45만 원 살짝 위에 있었는데 45만 원 아래 줄 것 같습니다. 45만 원 아래쪽에서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싸게 음목마다 모아가면 싸게 모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모았을 경우에는 45만 원 회복될 때 나머지 물량을 싹 채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60만 원. 1차 목표치가 50%입니다. 그리고 2차는 70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데 100만 원은 못 갑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70만 원 간 다음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2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는 한번 하시는데 그러면 뭐 이제 40만 원 이탈하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뭐 재매수 노릴 수 있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로 없는 도전 종목으로 LIG 넥스원 시즌 1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잘 살펴봤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조금 이따 하시죠? 네, 끝나자마자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3시에 시작인데 한 2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은 입장하셔가지고 물 한 모금 하시고 이제 인사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 오후 시장 좀 불안한데 이 부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장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는데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